안녕하세요. 정이 가득 정박사의 인생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끄럽긴 하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화면에 뭐 자료 하나를 띄워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주나 타로 뭐 이런 생년월일시를 활용한 상담가, 점사 등을 아마 경험한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아주 의존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주 명리학을 저는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이것을 인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런 명리학을 활용하고자 늘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명리학이나 사주, 점사 이런 것들은 지나친 맹신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좀 조심조심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운명은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변화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보여드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있죠. 그 그래프에서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부모는 제가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부모 밑에서 이제 나라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이 태어난 사주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 나라는 사람은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죠. 그때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지, 또는 나의 부모님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지 등등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사주에 맹신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하나의 사주로만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너무 오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게 김만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함수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자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라는 건 항상 중요한 요소잖아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부모 환경, 또 내가 선택하는 직업, 또 이름, 우리 이제 성명학이라고 해서 자신의 운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에 대한 뭐 어떤 좋은 기운을 뭐 선택했는지, 또는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 또 내가 어떤 걸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전공을 삼았는지, 또는 나의 조상의 뭐 덕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 영향, 그 다음에 나의 외모, 또는 나의 노력과 뭐 의지로 좋은 관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좋은 날을 택함으로써 그 좋은 기운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우연한 그런 요소들 등등, 또는 내가 만나는 주변 환경과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양한 방향으로 갈라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주명리 그 8글자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거를 다 정말 100%? 라는 말은 불가하겠지만 본다면 그건 뭐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답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주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주를 분석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인생 함수를 봤을 때 변화 요소들이 다양하잖아요. 본인의 의지, 물론 당연히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신의 의지와 그다음에 뭐 유전자, 부모 환경 등등등 여러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정해진 사주팔자의 범위를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주에 담긴 이 가능성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잠재 가능성과 또 긍정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확대하고 탐색해 갈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운명학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맹목적이나 맹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운명은 내가 조금씩 예측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뭐 일반 뭐 서민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삼성가나 뭐 이런 LG가처럼 큰 재벌을 이룰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범위의 폭이 그리 넓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인생의 운명의 가능성과, 또는 어쩌면 숙명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이런 운명학을 바라볼 때 있어서는 늘 중요한 건 자신 개인의 의지와 노력, 이 점이 늘 제일 앞장선다는 생각하에, 그렇다고 내가 뭐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좀
그런 걸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명리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일방적으로 맞춰봐라는 이런 점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생을 대해서 좋은 방향성을 탐구하는 이런 인생 상담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봐서 좀 서툰 면도 있고, 솔직히 이게 선생님도 얼굴이 제가 다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되게 혼자 떠드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좀 낯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저도 새로운 이런 특동 라이브 방송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제 운명을 좀 더 좋게 하려는 하나의 개인 의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봤고요. 제가 제 틱톡 방송을 제 틱톡 그 계정 보시면 제가 요새 그 귀신 보는 궁녀명이라는 이런 콘텐츠를 좀 작업해서 올리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인사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인생 이야기 하러 이제 사랑방을 열 예정이에요. 앞으로 많은 방문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여러분도 얼굴이 보이질 않으니까 되게 되게 좀 뻘쭘하네요. 예.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져와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겨우 네 개인데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이 카톡방에 글이 보이네요. 이름, 혜정님이 참여함, 대신맨이 참여함, 그 다음에, 모르는, 영어 이름들이 좀 있고요. 주주님이 참여함, 이런 식의 이름들이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이거를 꺼야겠죠? 도명님이 참여함, JM님이 참여함, 이렇게. 여기 인사하기 버튼,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네요. 저도 지금은 제가 핸드폰으로 아니라 PC에서 해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 채팅창에 인사하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을 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꼭 이 사주 상담을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내 삶의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이제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료화면 띄워드리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100%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생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좀 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운명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런 틱톡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혹시 이야기하실 분들이 궁금한 거나 있으신가요? 요게 이 참여합니다라는 문구는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못 보고, 방금 새 메시지 한 개? 라고 떠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우선 제가 인사하기 버튼을 눌러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댓글을 제가 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도 이게 오늘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는 느낌이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적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화를 하시나요? 댓글창에 쓰시는 건가요? 저도 지금 댓글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날려봤거든요. 시청 다르게 회원님의 무슨 말씀을 초대라 도면서 이런 거는 무슨 뜻일까요? 카톡 라이브 창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선생님도 참여했습니다 라고 뜨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자, 어떻게 대화를 소통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이라서 방법이 있는 분들은 한번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간단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나누려면 혹시 저는 지금 노트북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켜야 하나? 파기운이 강한 사주. 이렇게 지금 틱톡을 들어가면 이런 화면들이 뜨는데 어떻게 접속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본 적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푸르바다님. 꽤 많이 들어오셨네. 근데 시청자들에게 회원님의 라이브 방송을 공유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고 공유하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선생님들 혹시 이 톡에다가 글을 의견이나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들어오시는 입장 없습니다 라는 그 댓글들만 쭉 보고 있어서
되게 낯서네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늘은 혹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은 더 없나요? 제가 되게 낯설어서 지금 이렇게 톡을 하려서 본다면 어떻게 보는 걸까? 안녕하세요. 톡톡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브 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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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이대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뭐 적은 나이는 않고 인생 뭐 반백년을 살다 보니, 예, 뭐 인생 출렁출렁하고 살아왔죠. 메시지? 이 메시지가 왔다고 그러는데 이 메시지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새 메시지? 그냥 인사 들어오는 이 메시지를 말하는 건가? 역시 처음 해보니 참 많이 서툴긴 하네요. 메시지가 왔다. 어디서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핸드폰으로 어딜 들어가면 보이나? 선생님들은 지금 이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뭐 이것저것 또 이야기 인생 수다방으로 제가 이거 사랑방을 연 거라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창에 말해주셔도 되는데 댓글, 디게스트, 오늘 정서 메시지. 안녕하세요, 혜인님. 혜인님의 부름받은 복화님.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조정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구나. 제가 보여드린 화면 내에서 움직이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 혹시 올해 몇 년생들을 볼까요? 몇 년생들 자신의 생년에 따라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떻게 막 들어오시니까 저는 이제 인사하고 했더니 들어오셔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어디 보자. 이 틱톡 이게 화면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는 거지? 자, 한 분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이 메시지가 떴다고 하는 거는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메뉴들이 메시지 보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핸드폰으로 틱톡을 한번 띄워볼까요? 특이하네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하는 틱톡을 들어갈 수가 있나? 저렇게 참여함처럼? 특이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포카님, 조한국이 아까 혜인님까지는 봤고 은하님, 희타님, 메롱님, 젤리님이 내 게시물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참여. 네네,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 이거를 딱 시작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될지 지금 방식이 너무 낯설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자신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쭉 보이긴 하는데 다들 들어왔으면 참여했습니다라는 건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이야기 같은 거 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에 달면 되는 거죠?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생 이야기. 제가 이제 뭐 깊은 학문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의 운명학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뭐 아무래도 조금 더 한두 개라도 더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나침반 삼아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사랑방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틱톡 라이브라는 걸 처음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자료화면 보이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다가 틱톡 라이브 스튜디오 이걸 깔아서 이제 자료화면을 이렇게 보이는 걸 한번 도전해 봤어요. 예, 뭐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새로운 도전을 뭔가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진짜 낯설긴 낯서네요.
요새 뭐 AI라는 우리의 비서가 있죠. 그래서 모르는 건 걔한테 뭐 이건 뭐야 라고 물어서 이 틱톡 라이브 시작하려면 어떻게 뭐 해야 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인생과 어떤 나이대를 가지신 선생님들일까요? 뭐라고 대화를 나누려면 댓글창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되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그 김만태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사주라는 걸 바라볼 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에 담긴 기운과 또는 그 내 주변 환경, 태어난 부모의 환경, 또 그 유전적인 조상의 환경, 또 지금 살고 있는 풍수적인 환경, 또 내가 가진 이 외모적인 이 관상과 또 그런 것들에 의한 것, 또는 좋은 기운을 받는 요소들, 또 이제 배우자, 또 내가 선택하는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얘기를 시작했던 거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뭐 궁금한 거나 뭐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댓글에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메시지가 왔다는 걸 이렇게 들어오신 선생님들 참여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계속 뜨는 게 아니라서 어디서 메시지가 떴더라고 했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혹시 틱톡을 틀어서 제 라이브에 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순간 생각이 드네요. 이 링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새 메시지 방금 한 게? 이건 뭐지? 인사, 사미야사미님한테 인사하기 버튼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네요. 이게 보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틱톡. 틱톡. 제가 저의 틱톡방을 들어가 보려면 핸드폰에서 뭘 눌러야 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이게 오늘 컴퓨터로 처음 시작을 해본 거라 핸드폰 라이브라고 들어가야 되나? 이걸 눌러볼까? 이게 애매하네요. 뭐 어쨌든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 막 화면이 두 개로 나눠서 보이고 그러던데 제가 그런 거는 좀 아직 잘 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한 방송에 제가 들어가는 거는 이걸 혹시나 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 안녕하세요. 아까 사미야사미님은 인사하기 제가 눌렀던 것 같은데 인사했다, 참여함,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눠서 댓글창에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가드 정박사입니다. 네, 저희 인생 이야기 사랑방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꼭 사주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가끔 인생의 나침판으로서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본 거고요. 타로점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타로 사주 상담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는 무속인점, 무속은 이제 귀신들의 세계니까 저도 낯설은 세계긴 한데요. 네, 이런 거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주는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방향성이 비슷하잖아요. 어딜 가든 비슷 그 사람의 가진 하나의 그 지도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 들고 여러 군데 가더라도 아마 방향성은 비슷비슷하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사주만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점이라는 부분, 요새 타로를 많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점사, 타로 말고도 여러 가지 점 보는 방식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양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역점이나 이런 것들 보는 방향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답답할 때, 막막할 때는 이런 사주 상담이나 점사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신의 방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막막하면 이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면 좋지? 이게 선택의 기로에 좀 놓일 때 점사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인생의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까 한 가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옛날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변화 변동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내 삶에 이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이기도 하고, 요새 젊은이든 나이든 시니어들이든 다들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사주의 지도를 보면 아무래도 저는 이런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삶에 그렇게 큰 재물복이 있는 사주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인생의 화두는 이번 생은 자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기 자녀분들도 자녀가 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자녀가 있으신 부모의 입장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물론 효녀, 효자 자녀분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러신 것 같고 대부분은 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쓰고 이쪽으로 이제 사주 명리나 이쪽으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자녀가 저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의지가 아주 자기 자유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은 걱정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주제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학술 성제지에 올린 주제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아이들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부모의 속을 너무 속을 썩일까라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내 자녀에 대해서 문제하다라고 말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이상의 많은 부모를 썩인 자녀 사주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왜 그럴까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해서 이제 학술 통제지에 논문 소논문 하나 썼었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일반화적인 목표를 노려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얼마 전에 어떤 분들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인생 명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주역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역도 우리 인생의 한 방향을 볼 수 있는 이런 점차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주 명리는 주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분석하는 하나의 다른 방향이다라고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것도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명리 책 중에서 적천수 천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명리서들 중에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구 중에 내 사주에서 부모의 그 기륭을 보려면 뭐 연호를 보고 참고해라라는 그런 관련 문구가 있어서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가족 간의 사주를 이제 분석하는 가족 사주를 제가 봤을 때는 논문 중에는 가족 사주를 담은 사주로 쓴 논문은 아마 제일 처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 사주로 분석을 했던 논문을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인생이란 100% 사주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전환을 할 수는 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듣죠. 너의 운을 바꾸려면 우선 건강관리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죽음의 세계가 있는지 뭐 사후 세계가 있는지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본 틀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선은 넘지 말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보자. 물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부모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덕을 갖고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물려받는 복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수성가해서 정말 무언가를 이뤄낸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서민 저 같은 서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겠죠. 자, 지금 막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은데 들어오셨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학적 사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에 참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잖아요. 이 3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천지인, 되게 삼재를 기본해서 이제 우리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이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제 이런 데 종양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준 명은 무엇인가? 땅에서 내가 이뤄내야 될 명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나한테 주어진 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하루하루 생각해 반성하는 거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뜬다는 거에 감사하고 오늘은 또 어떤 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좋은 일하면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잠들기 직전에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점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루에 반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인간다운 그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뭐 크게 어디 가서 기도 올리고 막 이런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좋게 바꿔가는 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개선해가는 그 개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는 방법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만약 보여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제 틱톡에도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조항신의 부뚜막 뭐 이런 컨텐츠도 올리고 틱톡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맛있는 밥을 먹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마법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좋겠어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조금은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굳이 험한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풍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도 요새 많잖아요. 뭐 그런 일반 지식들 같은 걸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신의 주변을 좋은 기운을 만들어 가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하게 된다는 거가 결국 나를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 분들은 자신을 들여다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아마 다 주변에 좋은 말들 하시고 감사함을 알고, 그쵸?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거 보면은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좋은 기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인간으로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가끔은 화가 난 상태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면 그러지 말 걸 또 반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네. 뭐죠? 타피스피어 헤이더 님이 내 게시물을 통해 참여했다. 이건 게시물을 통해 참여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참여했다 이렇게 댓글에 보이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거 이 화면 자료에 뭘 더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게 커서가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어디 보자. 예를 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이 올해가 이제 병원년이고 이번 달이 벌써 8월 입추가 지났으니까 올해가 이제 병신월에 오늘이 임술일인가요? 오늘이 임술일이네요. 우리 육식갑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 육식갑자의 그 일수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술일. 예. 만약 여기 자기 사주를 아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충의 작용이 발산해서 뭐 변화적인 일을 겪거나 뭐 새로운 걸 시도하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하네요. 올해는 병오년 병신일, 올해 지금은 임술일이고 지금 이 시간은 6시 47분이니까 우리 하루의 시간을 쓸 때 우리는 두 시간을 하나의 시즌으로 해서 12지지를 따지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은 5시 반에서 7시 반의 사이인 유시를 지나고 있네요. 예. 유라는 건 닭 입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띠해의 원숭이 달에 오늘은 임술일이라고 했으니까 강아지 개의 날, 개에 해당하는 그 12지신에 해당하는 날이고 지금 이 시간은 닭띠 시간, 유시라고 그러죠. 네,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난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면 올해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학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는 1이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올해 한 해 일반론적으로 말했을 때 조금은 스트레스가 좀 많은 한 해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본명성 1과 6을 가지신 띠들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띠를 볼게요. 예를 들어 76년생인 분들은 올해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76년생 또 12년생 이게 9의 배수로 움직이니까 잠깐만 한번 자료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론적으로 말했을 때 1이라는 본명성과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힘들겠구나라는 그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 보자. 선생님들 중에 자신의 생년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댓글을 쓰고 참여만 하시고 참여했다라는 문구만 보이시고 예, 뭐 댓글에 쓰지 않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화를 주고받을 거리가 없네요. 지금 이거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요 화면에 뭘 붙일 수가 있나? 볼까요? 자, 자, 나의 본명성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게 맞나? 어디 띠를 좀 볼까요? 어디 보자. 그러네요. 여기 한번 보자. 제가 예전에 정리를 해놓은 걸 한번 보면은, 자, 그러니까 자신의 띠는 알고 계시죠? 내가 뭐 쥐띠다, 요 토끼띠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되게 황토성, 이게 좀 겹치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만들어 76년생. 갑자기 막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제가 원래는 그냥 가볍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자 얘기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막 들어오시니까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늘어진 면이 있었어요. 예, 길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디 봅시다.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찾아볼게요. 자, 자신이 쥐띠다, 용띠다, 뭐 이런 띠를 알고 계신 분들, 여기 한번 자기 띠를 댓글에다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띠를, 쥐띠이신 분들, 토끼이신 분들, 아니면 소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신의 띠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한번 띠를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참 댓글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긴 하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긴 하네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올해 병원형 같은 경우는 1이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하고, 그 다음에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하고 조금 힘든 한 해라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선생님들 자신의 띠를 한번 그냥 댓글에 적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건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 댓글에 보면 누구님이 참여한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옆에 숫자가 써있는 분도 있어. 1, 3? 이런 건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답이 없으셔가지고, 저건 또 뭐지? 뭘 보냈다는 거지? 그런가? 채팅? 이거는 채팅은 뭐지? 분리?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 틱톡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툴이 굉장히 낯서네요. 어디다 답을 쓰고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멀티게스트 라이브 목표 라이브? 이것도 들어와서 제가 우선은 인사하기 버튼만 눌러드리긴 했는데 되게 낯서네요. 그리고 아까 휴대폰에서 저런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요런 것도 있네. 한번 눌러볼까? 어떻게 보이지? 요렇게 하면 휴대폰처럼 보이는구나, 화면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롤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군요. 휴대폰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군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쓰면 선생님들 자신의 띠를 말씀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이렇게 또 날리면 이런 게 새 메시지를 한 개 이렇게 뜨는 거구나. 아까 메시지 한 개, 메시지 두 개라는 게 이거는 뭔가? 그렇네요. 뭐가 쑥쑥 지나가는데 모르겠어요. 라이브 채팅의 설정? 뭐 이런 거 누르는 게 있나? 분리? 뭘 분리하라는 건지. 네, 뭐 어쨌든 정확히 말이고요. 제가 이게 화면이 제가 이제 스크롤을 삼다 보니까 이것도 안 먹나? 이렇게 거기 스크롤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스크롤이 되네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슝 하고 붙이면 보이나? 보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런 날이라고. 화면에 보이나?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 이렇게 컨트롤하면 되겠군요. 우선 이렇게 하면, 자, 제가 올해가 지금 이 시간이 병오년이라고 했고 병신월이라고 했고, 만약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올해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본명성이 1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 구성학적인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가 이제 메인으로 삼는 숫자가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 생일이 자 1976년이 있어요. 글씨 쓰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나의 태어난 해에 이 본명적 숫자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제 그 숫자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숫자에 붙는 이미지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가 먼저 어떤 수를 갖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겠죠? 그러면 76년이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다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아이고 제가 오타를 쳤나요? 9 더하기 7 더하기 6 다 더하면 얼마죠? 선생님? 얼마일까요? 답이 없으시네요. 숫자 더하는 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한가요? 얼마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숫자와 숫자를 조금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은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는 수천 년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누군가의 천재에 의해서 개발됐겠죠. 그런 방식들, 하늘의 기운을 읽는 방식들이 개발돼 와서 뭐 우리가 생년월일수로 8개의 글자를 보면서 뭐 운과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그 기반으로 이거를 어떤 수와 매칭해서 아까 하늘의 별과 매칭해서 보는 뭐 자미리수뿐만 아니라 뭐 기문둔가 그다음에 유김 등등 우리나라 이 동양 쪽에서는 엄청 그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옛날부터 조선 시대까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이제 일제 시대에 아무래도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급진 기술들을 많이 이렇게 말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책들도 이제 있긴 한데 어쨌든 일본인들 그 당시 일제 시대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 높은 수준의 이런 명리적 방식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미개한 조선인들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급진 내용들 이런 방식들을 다 숨기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미신적인 이런 부분만 부각해서 쓴 책들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성학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되게 엄청 많이 구성기학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엄청 대중화된 방식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자신의 태어난 년 기준으로 이제 1부터 9까지 수를 할당해서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의 방법인 거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말했지만 우리가 운명을 바라보는 나침판으로서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는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으로 이 운명학이라는 걸 활용하고 너무 맹신해서 그거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좀 흐트러뜨리는 없다라는 거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희 사랑방을 열면서 시작했던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렇게 100%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좀 너무 오만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 말 그대로 우리 동양에서는 뭐 자미두순이, 사주니, 뭐 구성이니, 유기민이 이런 다양한 기문동갑이니 다양한 방식들을 해서 이제 산 사람의 운명을 최대한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별자리, 그렇죠? 서양 같은 경우는 별자리와 뭐 이런 이제 별자리의 개념이 들어간 이제 타로점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양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운명을 바라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거기도 발전해 왔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서양 정성학도 공부해보고 뭐 구성학이랑 뭐 사주 등등 뭐 점사 보는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게 100%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제 인생에 조금 혼돈이 결정이 필요한 순간 그런 것들 할 때 되도록이면 이제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아직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입시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늘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벌써 15년, 벌써 10년 되었네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자식이야 뭐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지? 라이브 채팅창에 뭐가 줄줄줄 흐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내가 내 거를 모니터링 해보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검색을 해보면 되나? 혹시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들어오신 건가요? 이게 관련 다른 분들과 보다 보면 갑자기 뭐 라이브 합니다 떠서 이게 쑥 해서 눌러서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맨날 이렇게 뚝 떠요. 뭐가 뻑 떠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그쵸?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데 검색을 어떻게 할까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자신의 본명성을 찾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6은 얼마일까요? 물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새 메시지지? 새 메시지는 뭐지? 인사하는 건가? 인사하기? 이렇게 인사하기는 눌러드릴 수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시네.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이나? 들어왔다라고는 보이네요. 예, 뭐 어쨌든 자, 더 해볼까요? 1 더하기 9는 10 더하기 7은 17, 17 더하기 6은 자, 숫자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자신의
예를 들어 자신이 1960년이다, 1980년이다, 1980년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럼 자기 거 나오셨죠? 자, 이렇게 나오셨으면, 자, 23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이 구성항이라는 건 1부터 9까지의 숫자라고 했죠. 근데 23이에요. 두 자리 수죠? 자, 우리 이걸 더해볼까요? 그럼 이거를 1에서 9 사이의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2 다시 더하기 3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자신의 생년에 대해서 나오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나오신 분. 자기 생년을 더해봤더니 이렇게 한 자리 숫자가 얼마가 나왔다 하시는 분 좀 댓글창에 숫자 좀 적어주시겠어요? 라이브 채팅? 뭐 이게 안 돼서 그런 건가? 댓글로는 쓸 수가 없나요?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뭔가 좋아 계시는데, 네. 선생님들 나왔나요? 자, 여기까지 한 자리 숫자를 나왔어요. 그럼 자신의 생년을 더해주셨죠? 뭐 암산이 어려우신 분은 종이에 적어서 쓰셔도 돼요. 자, 한 자리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자, 내 생년은 19로 시작한다. 뭐 2000년으로 시작한다. 뭐 이거에 따라 이제 이 계산 방식이 또 다른 방식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자, 다른 건 빼고, 자, 자기가 한 자리 숫자 나오신 것까지 나왔다고 했으니까 빼면 얼마일까요? 그쵸? 이거 빼는 거 우리 가능하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 자꾸 뭐 두뇌 훈련해요. 치매 방지 차원에서. 자, 숫자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커서가 쏨쏨 보이나요? 으쌰. 좀 크게 해서 보죠. 핸드폰이 보시는 분들 너무 숫자가 작은가? 띵띵띵띵띵띵띵띵 보이시죠? 자, 자신의 생년을 다 한 자리에 뜯어서 더해보는 거예요. 자, 나 나왔어요. 그래서 1976년생은 6이라는 숫자를 갖는구나. 자, 선생님들은 어떤 숫자를 가지셨나요? 자신의 생년을 쪼개서 더해서 한 자리 숫자로 만든 다음에 이걸 10에서 빼보신 분, 답이 없으세요? 아무도. 참여는 하셨지만 진짜 참여는 댓글에라도 참여를 해주시는 게 참여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이라는 숫자가, 이제 76년생은 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올해가 병원년이라고 했죠. 병원년에 있는데 제가 아까 이 1과 6이라는 숫자는 올해 좀 힘들다라는 일반론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1976년생은 계산을 해봤더니 그 사람의 본명성은 76년생들은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6은 지금 이 병오년이라는 이 첫 번째 상자를 보세요. 이 첫 번째 본 상자 중에서, 어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씨야. 퍼즐 조각을 제자리로 끌어내세요. 어떻게? 선생님들, 제가 이거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인증을 하라고 뜨네요. 오늘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래야지 이 아이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쓱 끌어서 간신히 맞췄어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화면이 보이진 않으셨죠? 저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숫자까지 아까 얘기 드렸죠. 한 자리 숫자 나오신 분. 근데 올해 병원년인데, 병원년이 이 표에서 지금 여기 뭔가 A랑 P가 붙어 있는 자리에, 그쵸? 시네라고 써 있는 그 한자 칸에 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빨간 줄로 쑥 하고 줄이 거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76년생들은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마 모든 76년생은 다 6으로 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계산하실 때 76년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동양학적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춘이 지나서 이제 나이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 생일이 양력으로 76년인 건지 음력으로 그 76년 건지 이런 거 조금 고민은 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본명성을 구하는데, 올해 6인 분들은 이 표에서 보면 병원년이라는 이 연애에 있어서 가장 밑 하단에 46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A랑 P라는 게 적혀 있고요. 그쵸? 그럼 이 A랑 P? 이거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론적인, 우리가 마치 토종 비결 보듯이 올해 용띠들은 어떻다, 올해 뭐 뱀띠들은 어떻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간단하게 보는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원래 우리 인생을, 우리 이 명리학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학문들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활용해보자.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접하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서 원래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왔네요. 자, 선생님들 왜 아무도 댓글을 안 써주시나요? 우리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 소통은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어난 본명성을 구하신 선생님들, 다 구하셨겠죠. 그쵸? 저도 샤이하지만, 샤이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그쵸? 자신의 본명성을 구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볼까요? 올해 6인분들. 올해 6인분들은 어떨까요? 올해 6인분들은 어떨까요? 어떠셨어요? 올해 자기가 숫자가 6이 나왔어. 자, 그런 분들 어떠셨어요? 아니면, 1이 나왔어. 2가 나왔어.
자신의 삶이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음? 올해는 좀 하는 일이 잘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뭔가 힘든 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6이신 분들은 올해 일반론적으로 금전적인 좀 그런 스트레스나 또는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뭔가, 활동성이 좀 축소되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면 도난 이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올해 내가 6이었다 라시는 분들은 올해 힘든 건 대표적으로 6과 1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것들은 다 무난하기 때문에 뭐 별 그런 없다 쳐도 6이신 분과 1이신 분들은 올해 좀 힘들 수 있겠구나. 이제 올해가 이제 곧 지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입추가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버티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뭐 1인 분들은 너무 큰 욕심 내려놓고 큰일 버리지 말고 작은 일 소소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고, 6 같은 분들은 건강관리,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 문제 또는 뭐 도난이나 이런 금전적 손해죠.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비밀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비밀이 꼭 좋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비밀이 있었지만 이 비밀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의 축소 부분. 근데 올해 힘드셨던 분들이 1과 6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6인 분들은 조금 서서히 이제 좀 뭔가 조금 스트레스 강도가 좀 낮아지면서 그래도 뭐 내년에 열심히 뭔가를 이제 큰 결실은 없지만 뭔가 해야 되는 한 해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1이신 분들은 이제 올해 지나면 물론 자기 태어난 그런 거에 따라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일반론 쪽에서는 뭐 1과 6인 분들은 우선 올해를 좀 벗어나면 그래도 올해보단 낫다라고 흐름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된다면 1, 2 그쵸. 내년이 되면 이제 2를 가지신 분들은 돈 좀 만질 일이 생기시겠네. 그쵸? 2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도 좋고, 올해도 뭔가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확장도 좋고, 그래서 이 가진 분들은 내년에는 좀 금전적인 좀 이득이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민영 같은 경우 올해 병원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9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 만약 9를 가졌는데 이제 구체적인 건 자기 또 그걸 봐야 되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사람과의 왕래와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활동하는 시기였던 한 해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라는 걸 가지신 분들은 뭔가 사회적인 명예나 문서운이나 이런 것들 가지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걸 내가 계산하면 내가 7이더라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무수리같이 열심히 일하는 한 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라는 걸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뭔가 변화 변동이 있는 한 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4.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 5, 7, 4, 1까지 맞았죠. 올해 3이라는 분들은 만약 특별한 그게 없다라면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한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이라는 분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 좋은 한 해가 올해가 뭔가 시작하기 좋은 한 해로 보긴 할 거예요. 이게 인사하기가 막 들어오신 분들이 또 인사하기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인사하기 버튼이 보이는 거는 뭘까요? 그분들이 인사하기를 뭘 눌러서 제가 인사하기 버튼이 보이는 건가요? 천사님이 드디어 뭘 눌렀어요. 와, 역시 천사님이시구나. 네네네. 구성하게 조금 공부하셨나요? 천사님 맞죠? 제가 눈이 작은 화면을 보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천사시네. 답변 주시고. 제가 여태까지 쭉 인사는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올리시는, 댓글을 안 올리셔서 우리 일방적 소통 말고 소통해보아요. 근데 말씀 안 하시는데, 천사님은 본인의 본명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렸을 때요, 천사님?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갑자기 묻고 싶어지네요. 천사님은 그러면, 젊었을 때 배우셨다는 얘기인 거죠? 뭐, 좀 시간이 지났다? 네. 네네. 반가워요, 선생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처음에 이거 시작한 게 오늘 처음 제가 틱톡 라이브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지, 변화를 가져봐야지. 제가 좀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남 앞에서 말한다는 게 많이 좀 쑥스러워서. 근데 사람들이 뭐 틱톡 라이브를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젊든 나이가 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에 다 노력하면서 사는 분들 아닐까요? 다 선생님이에요. 뭐 먼저 살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무언가 하나는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다 배울 게 있는 분들이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분들이니까 저는 다 선생님들이라고 불러요. 꼭 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쵸?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어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명리학이라는 부분을 이제 접하는 거였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들이 뭐 생년월일수로 어떤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 이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나 막 그리고 무속인들도 뭐 그렇긴 하지만 신의 세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니면 뭐해 막 되게 심하게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쪽은 아니라서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태어난 생년월일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고, 그 외 부모의 환경, 뭐 유전자적인 환경, 뭐 당연히 풍수적인 환경, 내 외모 관상, 그렇죠? 이 얼굴 관상이라는 게 우리가 마흔 이로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책임지고 살아왔는가? 조금 내 얼굴 조금 많이 손상됐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이제 나의 상을 가꾸시면 되는 거고, 좋아 난 지금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은 일 하시면서 더 좋은 기운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상, 외모 관상 이런 것들도 내 인생의 변화 요인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확장 가능성, 개연성으로 보자라고 한 거고요. 뭐 이걸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주랑 구성학이랑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올해는 병원년인데 올해 병원년에는 1과 6이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일반론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본명성을 계산하는 법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76년이라는 생을 가지신 분은 자신의 본명성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쪼개서 숫자를 뽑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976이다 라면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6 해가지고 합산, 아까 자신의 생년을 더해서 숫자 말씀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천사님이 처음 댓글 답변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긴 하네요. 선생님들 우리 소통해 보아요. 댓글에다 글을 나누어 주시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생년을 더하면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올 거예요. 그 두 자릿수 나온 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구성학이라는 거는 9개의 별자리를 이제 1부터 9라는 숫자와 매칭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숫자를 2 더하기 3 이제 나온 숫자를 다시 더해서 한 자리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25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 7이네요. 7이면 7이 나왔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11에서 7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자, 우리 그럼 천사님은 11에서 7을 뺐더니 어떤 숫자가 나오죠? 천사님이 참여. 7이 나왔으니까 그걸 11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11. 자, 11에서 7을 뺐더니 얼마가 남죠? 우리 아주 간단한 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렇죠. 자, 우리 4라는 숫자를 가진 천사님은 그래서 4라는 숫자를 가지셔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나 보다. 이런 분들은 너무나 이제 마음이 부드럽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쓰시는 되게 따뜻한 분으로 보거든요. 우리 천사님은 정말 사 같은 분이시군요. 천사시네요, 진짜 사. 네. 그래서 선생님은 4라는 숫자를 가졌는데 올해는 병원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병원년 같은 경우는 올해 변화 변동이 있는 한 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천사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사님. 그래서 선생님은 이 병원년의 이 네모박스가 보이시나요? 병원년 네모박스. 거기에 보면 4가 그 6이라는 숫자 왼쪽에 4라는 숫자가 배치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4를 가지신 선생님 연생들은 다 4를 가졌기 때문에 올해 4를 가지신 분들은 이 오른쪽이래. 이 가장 위에 있는 박스에 이 9개 칸 박스 중에 이 4라는 숫자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에 계세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변화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형제들의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이슈가 있거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4라는 위치, 이 병원년, 혹시 병원년이라는 한자를 모르시는 우리 좀 아직은 어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자가 필수가 아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가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웬만한 나이 있는 분들은 병원년이라는 한자는 다 알죠. 젊으신 분들이 여기 뭐 있으신 분들지만 한자가 필수가 아니었던 분들, 학생분들은 못 배웠을 수도 있죠. 안 배우거나 관심이 없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라는 위치에 놓이신 분들은 올해 변화의 병원년은 변화의 시기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서 그냥 숫자 위치만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병원년 기우 글자? 기우? 병원년 올해 병신월 임술일, 기유시라고 이제 4개의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그 연월일시의 자기 사의 위치를 보면 돼요. 그럼 병원년의 사의 위치는 이제 위에 첫 번째 칸에 그 왼쪽 하단에 4라는 숫자가 기유, 맞아요. 기유라는 글씨 쪽에 놓여 있는 거고, 이 병신월에는 이제 월 운세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병신월에는 4가 이쪽 오른쪽 가운데 줄에 무술이라는 글자 거기 위치에 놓여 있구나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병원년 기유 글자 있는데 놓여 있죠. 올해 본명성 4를 가지신 분들은 병원년의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기유라는 글자에 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오른쪽 가운데 줄에 있는 쪽에 있는 거고, 그쵸? 오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왼쪽 위 꼭대기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유시라는 이 표에 있어서는 왼쪽
끝으로 4가 가운데 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연월일시, 뭐 올해의 운, 뭐 월의 운, 또는 하루의 운, 또는 뭐 지금 시간,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지금 시간이었어요. 기우년 무수 월신의 일 계시로 되는 거네요. 아, 글자 그 안에 더 들어있는. 그 글자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 연에 해당하는 명반에 그걸 돌린 숫자인 거고, 원래 돌린 거라서 지금 그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9개의 칸 중에 내가 어디 위치에 놓여 있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 구성학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다들 말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말들이 없으셔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 화면에 제가 이 화면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분명성을 보여드렸던 거고, 선생님은 우선은 사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거고, 만약 선생님 태어난 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사주를 넣으면 이렇게 명반이 자기에 맞게 나와요. 연월일시 칸에 맞게 해당 딱 명반이 나와서 그 명번으로 이제 내 운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는 하나의 큰 방향성, 우리 만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사주표를 본다는 거는, 한번 화면을 보여드려 볼까? 그러면 지금은 요건 구성학 명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본다고 그런다는 거는, 어디 보자. 새로 만세력,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있어요. 2026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지?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갑자기 8월, 갑자기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렇죠? 8월 16일. 자, 지금 이 시간을 딱 조회해 보면, 자, 시간을 지금 유시로 해야겠죠? 지금 시간. 지금이 몇 시죠? 벌써 7시 28분이네요. 19시 28분으로 볼게요. 자, 조회. 그래서 제가 명반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이걸 캡처를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 스크롤이 되니까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슝슝슝. 자, 이게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예요. 그쵸? 우리가 사주라는 거를 뭐 접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담 한번 받아보시지 않았을까요? 그쵸?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은 병원년, 병신월, 임술일, 기우시, 그쵸? 이제 7시 29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곧 술시로 바뀌겠네요. 그쵸? 자자자. 그러면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다들 뭐 이런 명리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15년 정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가 그냥 일상인 건데, 낯서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뭐 지금 태어난 이 사람은 이런 사주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의 2026년의 본명성은 뭘까요? 제가 아까 계산법 말씀드렸죠. 2026년은 어떤 본명성을 타고날까요? 그쵸? 2026. 자, 자신의 태어난 연생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 더하기 0 더하기, 그쵸? 역시 천사님이시군요. 그쵸? 자, 이분은 결국 1이니까 뭘까요? 그쵸? 더해도 1이에요. 그쵸? 한 자리로. 그치? 빼도 1이에요. 자,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이라면 뭘까요? 아시는 분? 10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합쳐서 1 나왔어요. 이제 이 두 자리를 한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뿅뿅뿅뿅 빼면 슝 10이에요. 근데 우리 9라는 숫자인데, 그쵸? 1에서 9까지 숫자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를 봐야 될까요? 어떤 수로 봐야 될까요? 1부터 9까지 수를 본다면, 구성학은 9개 숫자로만 다루는 거니까, 그쵸? 10은 두 자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악이죠. 지금 올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호생들은 다 1이라는 본명성을 갖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뭐 올해 아기가 뭐 1에 빠져서 중궁에 빠져봤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병원년은 1이라는 숫자가 5, 1, 6 보이시죠? 요거 병호 병반만 보세요. 제가 요거를 정신이 없나? 그러면 병원년만 캡치를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이 아기가 뭐 중궁에 빠져봤자 응애응애 우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쳐도 만약 어른인 분들, 성인인 분들의 올해가 힘든 수가 1과 6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1이라는 분은 올해 큰일을 벌이시거나 이러면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1이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6이라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금전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걱정, 또는 이제 하는 일의 축소, 또 건강 문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이 돈이다 라는 말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건강만 지키면 어떻게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또 이 만약 이제 1이라는 분에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라면 1이라는 본명성을 가진 여자라면 남편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일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정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이제 자신의 이거 일반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자신의 거를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자신의 명반을 본다면 이제 자신이 태어나면서 사주처럼 8글자처럼 자신의 고정된 딱 명반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신의 운의 흐름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해서 선생님의 생년을 공개하실 건가요? 생년월일시를 어디다 쓰실 건가요? 생년월일시를 알려주실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 생년월일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연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거 뽑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제가 뭐 상담 막 이런 걸 사주 상담 뭐 이런 거를 본다는 개념의 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제 우선은 양력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양력으로 선택해서 보면 되니까. 아니요, 하나만. 양력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양력을 뭐 음력으로 전환하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 양력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새 옛날 분들은 음력으로 많이 기억하시는데 어떤 걸로 기억하시나요? 편하신 대로. 굳이 윤달이면 윤달이다 뭐 이런 게 기억하실 거니까 뭐 음력이든 양력이든 상관없어요. 양력으로 78년인가요? 1978 5월 24일이시고 오후 2시에 태어났다. 여자분이신가요? 네라고 하신 거죠? 누가? 저죠. 남자분이세요? 남자. 천사라서 저 순간 이 선입견인가? 여자라고. 자, 그러면 천사 78년 5월 24일 오후 2시 남자 완료하면 제가 공공을 안 했군요. 2시 오. 자, 선생님 명반을 프린트 스크린 해볼까요? 커피 볼까요? 다인 거 라인에 보자. 쫑. 자, 지금 우리 천사님의 구성학 명반은 요렇게 산출이 되네요. 네? 남자분, 제가 맞게 뽑은 거 맞죠? 남자분으로 뽑았어요? 뭐가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자, 우리 천사님은 사 본명성을 아까 태어났다고 본인이 계산하셨잖아요. 사라는 본명성에 무오년에 태어나셨어요. 맞나요? 무오년에 정사월에 병술일에 을미시에 태어나신 선생님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사라고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의 일반적인 성향은 되게 좀 사교성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래, 신용 이런 것들을 조금 챙기시며 사시는 게 본인한테 좀 이로운 거죠. 자신의 이로운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이분이 또 고집도 있어.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정사월이라는 거에 이 가운데 보니까 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정사월의 가운데 5라는 숫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오년에 이 가운데에 있는 4라는 숫자와 정사월의 가운데 5라는 숫자, 그 다음에 병술일의 가운데에 있는 8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뭐 구성학에서는 시를 예민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주나 어떤 서양 점성학으로 볼 때도 항상 이 시라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2시간을 한 시즌으로 보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1분 1초에 따라 이 서양 네이타 차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요 명리 공부하시면서 서양 점성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아니 1분 1초에 따라 이게 막 달라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시간 1시간 보는데 이게 뭐냐 막 하면서 막 갈등과 혼란과 불평 불만을 토론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좀 그런 부분이 이게 어차피 이런 학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걸 하나 이치를 뽑아내려고 만들었던 학문이라서 뭐가 정확히 맞다라고 지금 우리 후세인들의 입장에서 뽑기는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선생님은 을미시의 이 가운데 2라는 그러니까 나의 메인 숫자는 4, 5, 8, 2라는 이 숫자가 나의 인생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는 4, 5, 8, 2라는 숫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1부터 9라는 구성학이니까 별이거든요. 4라는 별, 5라는 별, 8이라는 별, 2라는 별을 태어났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 명반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생년월일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병원연에서 이제 병원연의 운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 아까 병원연에서 4라는 숫자가 이 오른쪽 하단에 이 왼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주역이라는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에 있는 주역이라는 궤 중에서 간궁에 배당된 궁이에요. 그래서 이 간궁이라는 속성과 사라는 구성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사라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병원연의 모든 사라는 생년들은 올해는 변화 변동의 해라든가 또는 부모 형제의 이슈가 있다거나 또는 뭔가 이제 멈춤의 일 또는 그러니까 변화예요. 변화 변동이라는 건 멈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또는 거래적인 문제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 쪽은 이제 올해 병원연은 이 위치에 존재하는데 내 명반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명반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야. 정말 사람 대하고 사람과의 거래 관계로 이런 거로 직업을 하셨었을까? 천사님은 이 사람 다루고 관계를 다루고 하는 일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야. 그런 일 쪽으로 했다면 성취를 이룰 만한 특성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아니 이거 명반을 이제 합쳐서 봐야 되겠지만 어디 보자. 오늘 정반으로 볼까요? 선생님은 재물복도 있으시고 뭐죠?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78년이니까 그렇죠. 아직 젊으시네요. 자, 재물복도 있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여기에 해당하시는구나. 근데 53세신 거잖아요. 아니다. 저 잘못 생각했나? 78이죠. 49세. 밑으로 가야지. 위로 올라갈 뻔했네요. 그렇죠. 49세시니까 지금 한창이시네. 선생님의 운의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물복도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 명반이 나쁘지 않네요. 다만 어디 보자. 걸리는 부분? 어차피 선생님은 이 공부에 대한 예를 들어 학업, 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나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서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뭐 미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60까지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더 나이가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지향하려고 그걸 찾아서 가려고 좀 노력하는 성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약 본인의 적성을 잘 맞게 살리셨다면 어느 정도의 재물적 성취도 있으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 명반을 봤을 때는.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라면 자녀들도 뭐 만약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셨다면 이건 자녀들도 자녀들도 자기 뭐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험하다 명반이 되게 고달프네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명반이거든요. 다만 이제 윗사람과의 트러블이나 또는 어떤 공공적인 또는 뭐 이런 관하고 관련된 일 뭐 이런 쪽에서의 약간 트러블 또는 그러니까 윗사람 승진 관적인 일 뭐 이런 거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남자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의 조금 트러블이 있을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명반이긴 해요. 다만 해결책은 갖고 계시다. 갖고 계시는 명반이고 어쨌든 천사님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직업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집도 있어요. 이제 요 고집이 뭐 지금 이제 고집을 부릴 나이 때긴 하죠. 이게 그럼 이제 점점 후반으로 가면서 내려놓는 연습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8로 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조절하는 게 우리 인생 수양이죠. 이런 명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저는 하나를 맞춘다, 백발백중에 이런 개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인생 수양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봤으면 내 가족 보고 내 가족을 봤으면 주변 상황을 보면서 이렇구나 나는 이래서 이렇구나 남은 저래서 저렇구나 그걸 너무 선입견 갖고 본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인생 수양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은 채우고 모자라는 것도 채우고 많다 싶으면 조절해 가는 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아닐까라고 싶거든요. 어쨌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60대까지의 명반을 봤을 때는 크게 막 휘청휘청하면서 가는 그런 삶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의 성향대로 그게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뭐가 똥똥하고 자꾸 오네요. 60대 이후 명반은 어디 보자. 이게 뭐가 뜨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구성학의 기본 개념을 말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60까지의 명반을 이제 연월일시가 정해지잖아요. 자신의 명반이. 그러면 60까지는 연과 월로 연월의 명반을 같이 보면서 60까지의 인생의 흐름을 봐요. 그리고 61세부터
그 이후의 삶은 연과 일의 명반을 보고 보는 방식이 이 구성학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구성학의 기본적인 또 사용법은 취기법. 내가 어디로 가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 걸 택할 수 있는가. 이런데 또는 점사. 이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런 구성학 명반이 나왔는데 내가 질문을 던졌어. 내 물건이 없어졌어.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명반을 보는 이런 식으로 사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구성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 선생님의 60대 이후의 명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이제 사라는 속성, 본명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사의 속성을 가지신 60대 이후에 지금 제가 연과 일의 명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연어리 씨가 그 하나가 60세까지의 명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60 이후의 명반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앱을 깔면 앱에서는 이제 그 명반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걸 공부하면서 이 명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60대 이후의 명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사라는 위치가 아까 거를 합쳐서 보여드릴까? 예를 들어 60까지의 명반이 자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려야겠네. 자 이게 내가 60 전까지의 명반 연과 월을 합쳐서 보는 방식이고요. 보이시죠? 이게 60까지의 명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60 이후의 명반, 61세부터 보는 명반은 이제 연과 일로 해서 명반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해인 무오년부터 한 살로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이제 빨간 줄이 보이시는 거죠? 거기 1부터 5라는 숫자가 이제 앞에 60까지의 명반에서 1과 5로 봤던 거고 지금은 61세니까 61에서 65까지의 명반이 이 8과 3이 놓여있는 이 칸의 궁의 특성과 별의 특성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60대 이후로는 그 다음에 나의 본명성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60대 이후의 명반에서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잖아요. 조금씩. 자, 아무래도 말년엔 선생님은 이제 좀 말 그대로 자기 수양하는 그쪽 그러니까 정신 수양 뭐 이런 것 쪽에 조금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천사님은 어차피 60대 어차피 자녀들 좀 키우고 나면 뭐 자녀들은 이제 자녀의 삶을 사는 거니까 선생님이 충분히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현대까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안 좋고 좋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삶이 이렇다면 큰 욕심이 생기는 운이라면 욕심을 내려놓고 무리한 일을 벌이지 않고 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큰 일 확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건강관리.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당연히 건강이에요. 근데 내 이제 60대 이후의 명반에서 나의 숫자가 이제 건강 자리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건강관리를 하셔라. 그리고, 문서관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그쵸.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었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고 하면, 건강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선생님이 이제 물에 빠진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생식기 관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고 선생님은 어차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재물에는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재물로 궁핍하다라고 보이는 명반은 아니거든요. 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그쪽에 있지만 어쨌든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관리를 못하면 금세 망가지는 게 건강이니까 선생님은 그런 쪽 조심하시면 되겠다라고 여기 명반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무리한 일, 확장하는 일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이대들을 보면 선생님이 지금 60이 넘으신다면 요 위에 60대로 이 칸의 흐름대로 나이대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세하게 이 궁의 특성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말년에 60 이후로는 내가 하는 활동 변화를 가지시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가지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영역에 이 일들 조금 말년에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이제 솔직히 여유가 되신다면 그쵸 61, 62, 63, 63, 64, 65 그렇죠.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워낙 다양한 세상이다 보니까 지금도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고 계시다면 종교 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 없으시다면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공부하시면서 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이 어디 보자 61 어차피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돈에 관련된 수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적인 것도 어떤 이제
조심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한 일로 긍정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늘 케어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건강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 걸리지만 이제 선생님의 이 자체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이슈군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아무래도 그때는 아무래도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금전적인 이슈가 많이 보여요. 60대 이후의 명반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버리지 않는 게 이 60대 이후의 명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천사님이 너무 천사답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명반을 봐드리긴 했는데요. 예. 무료 상담을 해드린 거네요. 조심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슈가 지금 요 명반에는 나타나 있으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이라고 봐도 내 얘기처럼 들리고, 내 얘기를 얘기해도 일반론적으로 들리는 게 이런 이제 명리학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특성이긴 한데, 그래도 내 명시에 나타난 특징이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죠. 여자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사람 많고, 남자도 많고, 남자 반, 여자 반인 이 세상에. 여자 문제라. 선생님같이 사교성이 좋은 분들이 뭐 젊었을 때야 바람을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굳이 그 바람을 탈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의 배우자 그냥 이 60대 이전의 명반에서는 배우자분은 뭐 만약 배우자분은 그냥 여성하고 가정적인 타입이고 차부단 이웃의 여성 타입으로 나오시는 거고 60대 이후 명반에서는 그 특성은 조금 더 고집 세진다? 배우자가 좀 더 고집 세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 여자 문제는 굳이 여자 문제로 뭐 굳이 꼴 일이 있을까요? 피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속성의 부분에서 어차피 좋지 않은 특성들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굳이 본인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본인이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쵸?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성적인 문제에도 이 60대 이후 명반, 그러니까 오히려 60 이전의 명반보다는 60 이후의 명반이 굳이 여성 관련 이슈를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좋진 않아요. 그런데 내 선택이니까 내가 조심해서 가면 되죠.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후반 60대 이후의 명반은 금전적인 이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잘 수정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 천사님의 명반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원래 상담하면 최소 한 장은 봤는데 오늘 천사님이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나름 좀 설명을 해드린 거긴 해요. 네, 어쨌든 뭐 지금 하시는 일을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답변 주셔서 이렇게 대화를 같이 나눠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다 계신 건지 나가신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제가 이 틱톡 라이브로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들어왔다고 막 하시는데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답이 없으시니까.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웅웅 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내용 전달, 제가 떠들고 있지만, 혼자 떠들고 있지만, 내용 전달이나 이런 면이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건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희 정이 가득 정박사의 사랑방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뭐 이것저것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이런 운명학적 이렇게 상담을 본다기보다는 저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 틱톡방을 시작해 보았어요. 네.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처음 그렇군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한번 소리가 들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그 생각을 못했다. 아까 해봐야지, 시도해봐야지 라고만 얼핏 생각하다가 말았는데 노래를 틀을 수가 있군요. 그 생각을 못해봤네요. 잠깐만, 우선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선생님 봐주시겠어요? 제가 노래 틀었는데 들리시나요? 들려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음악을 틀어봤어요. 들리나? 뚱땅뚱땅 소리가 들리시는구나.
소리 음질이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다. 아, 이게 화면이 언니 이거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구나. 제가 이 화면 전환이나 이런 거 지금 자료 화면을 보여달라고 해놨는데 다른 화면을 보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언니 이 한글 파일 내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아, 요거는 피아노 소리처럼 들리셨나? 원래는 맞아, 노래. 그렇구나. 잠깐 그럼 다른 노래를 한번 또 골라봐야겠네.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군요.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소리도 잘 들리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거는 제가 원래 국악풍으로 노래를 만들었던 건데 뚱땅뚱땅 거리니까 소리가 잘 구분이 안 되나 보군요. 맞아요. 노래를 틀어주세요. 사랑. 아, 그런 것도 좋겠다. 제가 요거 여기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들리나? 그러면 이걸 튼인데 소리가 나오네. 아, 시끄러워. 건너뛰기를 하고 지금도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이 화면이 안 보여서 모르겠네. 어떻게 들리는 걸까? 다시 봄이 온다 따뜻한 빛처럼 너의 하루를 조용히 내려앉아 괜찮아 분명 웃게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할 거야. 잘 들리시나요? 답 좀 해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익숙한 집의 불빛들 소중한 이유들이 다시 살아가게 넘어질 때마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아픈 시간을 지나 더 깊은 빛을 배우지 흐르는 강물처럼 삶은 다시 움직이고 멈춘 것 같은 계절도 다시 부르며 변해가 다시 봄이 온다 생각이 피어나듯 너의 마음속에도 희망은 살아있어 괜찮아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기도가 널 지켜줄 거야 세상이 잠깐의 어려움들 따뜻한 기운이 널 감싸게 자, 노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음악 채널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제가 뭐 좋아하는 노래들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노래 한번 틀어봤습니다. 에온타이거즈님 늦게 참으셨다가 다시 가신 건가? 슝 하고 사라지셨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뭘까요? 헤즈인 노래. 노래 튼다는 생각은 뭐죠? 해봐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노래도 트니까 좋네요. 처음에 노래 틀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다음에는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뵈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좀 들어오신 선생님들 좀 답변? 이 라이브 채팅이 드디어 뭐가 뜨기 시작했어요. 오, 기분 좋은 날님도 라이브 채팅이라는 거에 이걸 쓸 수가 있네요. 이건 뭐고, 이게 뭔가 다른가 보네요. 제가 어디서 차이점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이 처음이라. 선사님은 저와 열심히 댓글 대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람님도, 예, 뭔가 띵 하고 라이브 채팅창에 떴어요. 명단 이름이 슝 하고 떠요. 요건 또 뭔가 다른가 보네요. 이 라이브 채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댓글창만 봤는데. 어쨌든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답변을 선생님들과 소통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그거에 답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지 아직은 예, 경험 부족이고 툴 사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좀 헤매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관람해 주시고 천사님 또 저랑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었으면 조금 마음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오오력 그쵸? 노와 력 사이에 옳기라는 걸 넣는 게 요새 그거죠. 노오오력. 네. 우리 힘들지만 노력하고 살아야겠죠.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처음 시도해 봤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막 떨렸거든요. 처음에 이거 할 때까지 한 서너 달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해볼지 말지를. 근데 오늘 시도한 거는 이제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들어와 주신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처음 시도, 우리에게 도전은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말이 일요일인데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한 10명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10명 들어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노래하면서 우리 작별 인사 해요. 제가 그 한참 왕사남 인기 있었잖아요. 왕사남의 노래를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화면을 한번 캐치해 볼까요? 자, 모두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요. 물길에 갇힌 저 다리 내 낡은 용포 위로 소리 없이 자, 제가 왕사남 노래 틀어드리면서 우리 왕관을 우겨는 바위를 짓누르고 그대의 거친 손은 내 시린 발을 지키네. 자, 우리 왕사남 노래 틀어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키지 않은 바람아 왕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네. 이 좁은 섬이 나의 그대의 눈물이 나의 색소리라 목숨으로 나를 구하면 그대여 그리 나를 잊지 마오. 차가운 눈물처럼 밤이 내려앉으면 어느덧 그 중심이 불되어 비추네. 나가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었으나 강물에 새겨물어라. 천년을 흘러도 식지 않은 바람아 왕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네. 이 좁은 섬이 나의 나라이니 그대의 눈물이 나의 색소리라 목숨으로 나를 품은 그대여 그리 나를 잊지 마오.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봬요.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마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종료하지? 뭘 눌러야 종료가 될까요?